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30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어서 오세요. 일단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돼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 경기에 대해서 집중 분석한 멘트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들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 분석표는 이런 식으로 전체 승패 라인이라든지 언어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지수, 이슈들까지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4 리포트는 이렇게 4가지 경기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이제 가져가는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참여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온 총 7가지 경기 분석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KT랑 이제 기아 경기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어제 양 팀의 1차전 경기 결과를 리마인드 해보자면은 기아가 10대 1 완벽한 승리를 가져왔었죠. 그래서 이제 머피를 탈탈탈 털어줬었고 불펜까지 조금 아껴주면서 타격감을 조금 유지해주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가져왔었는데, 자, 오늘 여기서 KT는 문효기기 이제 선발 등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소영준이가 로테이션을 제대로 이제 돌 수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 아마 불펜데이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효기기 같은 경우에는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포크볼, 투피치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레파토리가 일단은 단조로워요. 그리고 이제 좀 볼실에 대한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14.2이닝 동안 본래 11, 뭐 삼진이 꽤나 많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주자를 출루시키고 있고 볼실과 장타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하필 기아는 최근 타격감이 되게 좋아요. 최근 5경기 평균 6득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에다가 동일기간 팀 타율이 2할 9푼 6리까지 홈런이 또 9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기아의 타격감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게다가 이제 기아가 이런 포크볼 같은 구종에 대해서도 대응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문효기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최대한 낮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마 2회 전에 내려가지 않을까, 강판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기아의 선발은 아담 올러가 등판을 하는데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러브라든지 체인지업, 뭐 하드웨어도 좋고 구속 좋고 구위 좋고 이번 시즌 잘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부상 이후에 8월달 4경기에 나와서는 18.2이닝 동안 12자책 5.79 조금 부진하는 모습. 다만 직전 LG전에서는 9위라든지 커맨드가 조금 자리를 잡혀가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었기 때문에 KT도 이번 시즌 150 넘어가는 파이어볼로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담 올로에 대한 기대값을 오늘은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KT가 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기아가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제 불펜 대결이 넘어갔을 때 뭐 순수 밸류는 KT가 조금 더 높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KT가 문제가 뭐냐면은 뭐 박연현이부터 클로저 박연현이부터 뭐 김민수라든지 핵심 코어들의 실점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이제 올러에 받는 가능성이라든지 순수 빠따 화력 차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 감안했을 때 기아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바로 볼게요.
자, 다음 경기 SSG랑 NC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NC. 자, 어제 양팀 1차전은 예상대로 SSG가 되게 손쉽게 경기를 가져왔고요. 8대0 승리를 가져갔었죠. 그래서 뭐 김노건의 부진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SSG 타선이 최근 집중력 괜찮다, 터져줄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주요하게 작용이 됐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지금 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뭐죠? 최근 좀 명확하게 이런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3.6득점,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내려와 있고요. 시점은 평균 9.2실점씩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NC가 최근에 뭐 선발도 부진하고 불펜도 부진하고 이런 야수들의 집중력 자체도 많이 떨어지면서 필딩 자체도 좀 불안하고 여러가지 조금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NC 입장에서는 에이스의 역할이기는 하거든요. 오늘 선발 등판 랄리 톰슨.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구속이 빠르고 강한 구위, 강점이 명확한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볼질이 조금 있습니다. 볼질이 조금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실투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타를 조금 많이 맞고 있어요. 그래서 8월달 4번에 등판해서 23이닝 동안 11자책 4.3의 ERA로 좋았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최근에. SSG도 최근에 많은 공을 타선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펀치력이 또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최근 5게임에서 홈런이 10방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구장도 랜더스필드라는 대표 타자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랄리 톰슨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 부진하고 있는 NC의 뭐 전체적인 선발, 그 다음에 이제 톰슨 이후에도 최근 불펜 소모값도 너무 많았고요. 실점률도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에다가 필딩에 대한 리스크까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실점 억제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반면에 지금 SSG의 선발은 김광현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2번의 경기에서 118.1이닝 동안 1.41의 WHIP와 4.41의 ERA. 미오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 김광현이가 이런 브레이킹 볼이라든지 뭐 커브라든지 슬라이더라든지 커브가 되게 좋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페이스볼의 구위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승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달 3번의 등판에서 13.2이닝 동안 12자책 7.9의 ERA, 2이닝 2터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안정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게다가 지금 N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다?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77로 리그 전체 2위였고요. 이번 시즌 김광현은 NC 상대로 5이닝 동안 4자책 7.2의 ERA 안 좋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김광현이도 안 좋고 NC도 안 좋은데 그럼 누구를 봐줘야 되는 거냐? 저는 이게 상성에서 오히려 NC가 타선에서의 반등을 조금 노려볼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뭐 김광현이도 네임밸류가 높고 랄리 톰슨도 용병이니까 네임밸류가 높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와는 별개로 게임 초반부터 화력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승패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제 8.5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형님들 물 한 잔만 하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직까지 목이 100%가 아니에요. 조금 나아가고 있는데 여름 감기 무섭습니다. 조심들 하시고. 자, 롯데 두산 볼게요. 롯데 두산.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부분은 사실 롯데 이민석이가 등판을 하는데 이민석이가 최근에 너무 좀 아쉽습니다.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2피치로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구속이 빠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레파토리가 좀 한정적이고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고 커맨드도 자주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16경기에서 79.2이닝 동안 1.76의 WHP와 4.86의 ERA, 너무나도 많은 주자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나 8월달 4번의 등판에서는 이제 19이닝 막아주는 동안에 25피안타, 3피 홈런, 19볼넷, 16자책, 7.58의 ERA.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커맨드가 전혀 자리를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두산도 최근에 타선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어제도 뭐 강승호라든지 양의지, 뭐 박죽순 이런 친구들이 또 이제 타점의 맛을 보고 왔다는 점이라든지 지금 저점에서의 이민석이는 두산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민석의 기대값 자체는 최근 부진하는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대값 자체를 조금 낮게 설정해 가져가겠습니다. 반면에 두산의 선발은 콜 어빈이 등판하죠. 147kg짜리 포심에다가 싱커, 커브, 슬라이더, 커터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이제 좌타 전팅이 되게 좋아요. 몸쪽 승부가 좋거든요. 그리고 최근 구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롯데는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좌상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최근 2주 잘라놓고 봤을 때 이번 시즌 롯데가 뭐 좌상바 이미지를 조금 벗어나는 듯 했지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좌투 상대 팀 OPS가 0.541, 리그 전체 압도적 꼴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어빈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확연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어제 사실 조금 빠르게 승부가 결정된 만큼 양팀 다 필승조 자원들 아끼고 온 구간이고요. 두산 입장에서는 콜 어빈을 최대한 긴 이닝을 최소한의 시점으로 막아주면서 경기를 조금 수월하게 풀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두산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롯데의 득점 지원이 거의 없는 경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승리라든지 9.5 언더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하나랑 삼성 볼게요. 하나 삼성. 자, 이 매치업은 사실 타이틀을 제가 달아주자면은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동의하시나요? 라이언 와이스와 아리엘 후아도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둘 다 사실 잘해요. 이번 시즌 뭐 둘 다 2점대 ERA, 1점 초반에 이제 WHP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안정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 팀이 또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거든요. 뭐 하나도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2.4실점, 삼성도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3.4실점, 불펜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구간에다가 필딩에 대한 기대값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의 선발은 와이스가 등판을 하는데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빠른 구속, 강한 구위, 이제 압도적인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까지.
그래서 뭐 좌우 편차도 크게 없고요.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오늘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사실 번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기라고 한다면 와이스가 그래도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온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지금 삼성의 선발은 아리에 후라도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투심, 커터, 뭐 다양한 레파토리,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 그 다음에 뭐 체인저까지 레파토리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후라도는 이런 하이 페스볼을 정말 잘 이용해주고 있어요. 구위가 좋다 보니까 일단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하나도 사실 밸류가 높은 무빙볼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모습까지. 그래서 이게 조금 빠른 템포의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하나는 대부분의 불펜 자원들이 출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승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김태훈이라든지 그 다음에 클로저로 다시 자리를 잡은 뭐 김재윤이라든지 얘네들이 지금 연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접전 저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펜 구간 필승조 자원들이 나올 수 없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하나가 역배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프렌이나 역배나 아니면 7.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LG 키움 경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 양팀 1차전은 LG가 이제 키움의 투수력에 묶이면서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2대3으로. 아쉽죠. LG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LG는 바로 트러스트가 나오면서 복수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트러스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3경기밖에 지표가 없기는 하지만 18이닝 동안에 0.94의 WHP와 0.5의 ERA. 뭐 구속도 빠르고요. 뭐 투심, 커터, 뭐 커브, 레파토리 다양하고 구위도 좋고 커맨드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잘 맞은 타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까지. 그리고 이제 키움 입장에서도 사실 150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정타에 대한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 자체가 리그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트러스트에 대한 기대값은 완벽투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만 할 것 같거든요. 반면에 지금 키움의 선발은 박정훈 145kg짜리 투심, 포심,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일단은 이 투심이라든지 슬라이더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뭐 전체적인 스토프가 나쁘지는 않은데 낮은 존을 공략하면서 이제 땅볼 유도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볼질이 있어요. 이닝 대비했을 때 볼질이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장타를 많이 맞으면서 방어율 자체가 많이 높거든요. 게다가 지금 키움이란 팀 자체가 수비에서의 기대값 자체가 낮은 팀이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좀 불안하고요. 박정우는 분명히 수비에서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유형인데 어쨌든 이것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키움이 불펜데이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근에 키움의 불펜이 나쁘지 않은 건 맞아요. 최근 5경기 18.1 동안 2.45의 ERA 나쁘지 않은 건 맞는데 순수 키움이 가져가는 불펜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가 떨어지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주승우 빠져있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해 봤을 때
오늘 LG가 복수전을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LG 승리라든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8.5 다득점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국내는 다 살펴봤어요. 국내는 다 살펴봤고 일본 야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야 넘어가 볼게요. 자, 니오넴이랑 라쿠텐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 라쿠텐.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니오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어제 양팀 1차전도 니오넴이 5대 0으로 경기 가져왔었거든요. 라쿠텐은 최근에 아쉬운 게 뭐냐? 실점에 대한 억제가 리그에서 가장 좀 안 되고 있어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4.4실점,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선발 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140kg짜리 포심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 피네스 피처 유형인데 추천 감사합니다. 최근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조금 밋밋하게 들어오는 이런 직선 구종들이 많아지고 있다 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니오넴도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되게 강했었거든요. 이번 시즌 니오넴이 자완투수 상대 팀 OPS가 0.698 리그 전체 몇 위? 2위였습니다. 그리고 후지는 실제로 니오넴을 만났을 때 이번 시즌 3번의 경기에서 12.2이닝 동안 10자책 7.11의 ERA 만날 때마다 거의 털렸었죠. 그래서 이 후지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높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니오넴의 선발은 카토가 등판을 합니다. 카토가 이제 구속은 빠르지는 않아요. 한 137km 정도. 구속이 느린데 이제 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보더라인 투구까지 가능하면서 일단은 스토프가 되게 좋은 유형이긴 하거든요. 이닝 대비했을 때 볼지도 거의 없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정타에 대한 비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니오넨도 라쿠텐도 분명히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 뛰어난 팀이고 실제로 이번 시즌 카토는 라쿠텐을 만났을 때 이번 시즌 22.1 동안 11자책 4.43의 ERA로 조금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언업이 발매가 안 됐어요. 언업이 발매가 안 됐다 보니까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어딜까? 그거는 사실 니오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제 불펜 대결 구간 안정감까지 있기 때문에 종합해보면 요거는 니오넴의 승리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이제 양팀 다 좀 많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초반부터 조금 점수가 많이 나오는 요런 경기를 예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근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니오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이브 오릭스 볼게요. 세이브 오릭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오릭스가 최근에 빠따 흐름이 되게 좋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2득점을 가져가는 구간. 오늘 매치업 상대 세이브 마치모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지표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2이닝 데뷔했을 때 많은 주자를 출루시키고 있고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 6점이 넘어가는 ERA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 그래서 이제 145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던져주기는 하는데 패스트볼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패스트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뜬공 유형에다가 잘 맞은 타구가 되게 많아요. 오릭스가 충분히 공략해줄 만한 유형의 투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치모토의 기대값 자체는 정말 최소한으로 잡아줄게요. 거의 뭐 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오릭스의 선발은 카와세가 등판합니다. 뭐 오프너 정도 역할 할 텐데 뭐 한 길면 3이닝 아니면 4이닝 그 이전에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46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뭐 타이밍을 뺏어주는데 강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패스트볼이 뭐 볼끝이라든지 구속이 또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커맨드도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득점 재현이 전혀 안 되는 세이브를 만나서는 저는 한 3이닝, 4이닝 정도 막아주면서 1실점 이하로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값을 설정해 봤거든요. 그리고 오릭스가 최근에 불펜 소모값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경기 자체가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릭스에 대한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유리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오릭스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7가지 경기 잘 들어주셨다, 도움이 됐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필요에 따라서 또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제가 이제 채널 운영하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